냉소사회. 일단 책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이 책 완독 안 했거든요. 못했거든요. 그 알라딘이랑 함께 콜라보를 했었던 방송 중에 최근에 대리사회라는 책을 두고 김민섭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 책을 아직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그곳에서는 뽐뿌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심지어 책 읽는 라디오라는 방송에 보면 내일 모레인가 제가 특집 방송 하나 최근에 녹음하고 왔거든요. 근데 올해 책을 꼽았어요. 그 출연하는 사람들끼리. 그때 아무튼 대리사회를 제가 꼽았던 것 같아요. 꼽았어요. 뭐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내일 모레 송출합니다. 책 읽는 라디오. 예. 여하튼 그 대리사회가 좋은 책, 제일 좋은 저한테 정말 올해의 책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이 노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노동에 대한 한국 노동의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한 그 통찰이 매우 놀랍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 모지랭이도 읽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책도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 현재 한국 사회를 두고 냉소사회라고 일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소사회, 이 냉소라는 것으로 진단하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회과학서인 것 같아요. 조선에서 현대로 시간을 넘어온 전인영님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권진님 4 읽으셨다고요, 대리사회? 네. 대리사회 정말 너무나 좋은 책이죠. 예. 얼마 전 인터뷰에서 작가분이 들려준 얘기는 아직도 마음에 귀에 남는다고요. 그 어디서 인터뷰한 건가요? 혹시 알라딘에서 했던 그 인터뷰 아닌가요? 아닌가봐요. 인터뷰 많이 하시죠. 예. 김현지님도 바로 이제 구입하신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서 읽는 중이라고요. 전 그 새벽에 읽고 신나가지고 아내한테 너무 좋지 않느냐고 계속 꼼부질하는데 아내는 코를 고고 자더라고요. 도포를 벗어서 웃기다뇨. 그래요? 냉소사회 제목만으로도 공감된다고요? 할 얘기 많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는 아내랑 같이 했는데 아내도 대뜸 이 책을 먼저 집더라고요. 김민하,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 전직 기자인데요. 미디어스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미디어스에서 기자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김민하 작가님. 이 책 제목이 너무 좋다고요? CBS 라디오에서 알라딘 포함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홍세화님. 홍세화 모자가 또 2016년 12월 트렌드라고 하는 추천사가 좀 긴데요. 좀 읽어볼게요. 정치적 냉소주의는 정치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에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지만 그런 정치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에는 냉소하면서 거리를 둔다. 정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하여 정치적 냉소주의는 스스로 부정하는 정치 현실의 강력한 우군이 된다. 한편으로는 선동과 음모가 무람없이 펼쳐질 때 이웃을 설득하기 지극히 어려운 사회에서 저자가 냉소주의를 붙들고 파헤친 게 사회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실천 과정에서 열등감, 냉소주의, 소비주의에 대해 극복이 아니라 화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섬세함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바라볼 시점에 수많은 시민이 이 책과 만나기 바란다. 라고 깔끔하죠? 예, 써주셨습니다. 이 홍세화 님의 통찰도 매우 놀랍습니다만 이 책을 쓰신 김민섭이 아니죠. 김민하 작가님 통찰도 저는 놀랍습니다. 완독하고 싶은 책 제가 찜콩했지요. 권진님도 은근히 저도 냉소적인 인간이에요 라고 하셨는데요. 냉소성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우리 안에 그 냉소,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에서 뿌리고 있는 그 냉소 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부터 출발해 볼까요? 냉소는요, 김민하 작가님은요, 냉소는 열등감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가죠. 우리 일상부터 정치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 냉소주의란 관점에서 분석해 본 책이에요. 예. 예견됐던 국정농단 사태,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로 시작을 합니다. 무한 경쟁 체제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예요.
이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남들이랑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열등감을 받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냉소주의로 표출된다고 합니다. 냉소주의는 왜 발생하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단을 하고 있죠. 현 사회에 대한 진단. 그러면서 아까 홍세화 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열등의식, 냉소주의, 소비주의 이것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화해, 이게 중요해요. 화해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김민아 작가님 이게 그 온라인 서점에서 찾아보니까 뭐죠? 한 줄 평 같은 거 독자분들이 작성하시잖아요. 거기에 유독 이상한 모자, 역시 이상한 모자, 믿고 보는 이상한 모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상한 모자 뭐지? 예. 이상한 모자라는 필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온라인상에서는 이상한 모자라는 필명을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민하 작가님께서. 그리고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웹진인 것 같죠? 예. 2002년에 민노당 입당하셨고, 그리고 2008년에 민노당 탈당하시고 진보신당 입당하셔서 2011년에서 12년 동안 2011년에서 12년까지 진보신당의 기획실 국장으로 일하시고, 죄송합니다. 전직이 아닙니다. 예, 미디어스 기자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작가님은 미디어스 기자님이시네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이제 가결이 됐고요. 이제 헌재에서 저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전국에 있는 광장에서 가정에서 속으로든 겉으로든 분노했죠. 이게 나라냐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뽕 터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2012년, 그리고 그 가능성, 그러니까 이 비선의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고되었던 사안인데, 그럼에도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에 대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체제, 한국 사회에 있던 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경이 된 원인을 냉소주의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박근혜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냉소에서 찾습니다. 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가졌던 냉소주의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 지향에 대한 냉소, 그리고 정치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하는 소비주의로 인해 진보 정치가 좀 외면을 받게 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보수 정권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됐다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사실 실패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실패하게 된 원인 역시 냉소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권력 자체의 냉소적 정치 의식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통해서 그 조치에 대한 해경 해체를 두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만 골몰해서 일어나게 된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소의 근원은 열등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니까요. 당연히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요. 부자가 있고 덜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문대생이 있고, 좋은 표현 절대 아닙니다만 비꼬아서 말씀드리면 지잡대생이 있는 것이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민연금을 영원을 내는 사람도 있지요. 김민아 기자님 이름이 익숙하다고요? 아, 그래요? 글을 받아보셨나봐요. 디스펙트가 뭐죠? 디스펙트의 고정 게스트다. 네, 불신에서 시작하신다. 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조금 계속해서 극단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인터넷이 이제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 열등감이 더욱더 일상화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뮤니티라든지 뭐 하다못해 저희 같은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통찰에 놀라웠던 거는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은 다수의 사람이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을 수없이 마주치게 되었다. 이는 다시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자기를 전시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굉장히 많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등등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입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노출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설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 인터넷에서는 필연적으로 남의 평가 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기장에 쓰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사진 찍어서 내가 소장하는 그 앨범에 넣는 거랑 굉장히 다르니까요. 네, 그러면서 소비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남들하고 비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합리성과 열등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비주의의 형태로 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을 예를 들어 이 책이 정가 15,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13,000원에 파는 곳을 알아낸 거죠. 이거 지금 가상입니다. 그런 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더 싼 곳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나를 계속해서 더욱더 합리적인 소비자로 증명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생산자들의 유통사에게 절대로 속지 않겠다라는 어떤 냉소적인 결의, 그러면서 이 효율적인 소비주의가 발현되면서 냉소적인 세계관이 개인에게 성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의 관점으로도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세월호 사건을 두고 이 효율성의 관점을 두고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효율성 제일주의로 인해 벌어진 비극을 두고 세월호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인명구조의 외주화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세월호가 이제 출항하게 된 이유까지 되게 아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책에 담겨져 있더군요. 그리고 이 얘기도 재밌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쾌한 감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열등감을 마주하지만 그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든 집단적으로든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흔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냉소적인 사람으로 규정을 해요. 아까 사실 권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나는 냉소적인 인간이야 라고 규정하면서 타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신의 어떤 그런 공정한 잣대 를 전시한다.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잘난 사람들에게 열광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과 대비되는 못난 존재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부리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나 역시 내가 열광하는 잘난 사람들과 하나가 된.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인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하잖아요. 파인더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열광을 유지하기 위한 태도, 열광의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 등등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브렉시트 얘기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워낙 이제 일하셨던 곳이 그래서 이 통진당의 창당을 두고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이 2011년에 창당한 이유, 교섭단체 구성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신나가지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네요. 신기몽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네요.
아, 예. 최미란님, 북파인더 라이브 방송 시간은요, 언제냐고요? 오늘은 9시부터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후반부로 가니까 제가 초반에는 약간 시간을 좀 맞췄던 것 같은데, 냉소주의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망가뜨렸나로 시작을 합니다. 해답을 제시해요. 자, 뭐 이거 팩맨인데, 그죠? 컴퓨터 게임 중독, 오디션 프로그램의 유행, 자기 전시적 인터넷 문화 등 우리 일상의 여러 현상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김민하 작가님의 책입니다. 목차 보시죠. 네, 보시고 5부까지 나와 있네요. 이 기승전결을 좀 보세요. 예, 이렇게 이 조명이 좋으니까 좀 명확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목차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네, 이런 구성입니다. 역시 뭐 꼭지글들이 쭉 이어지는 형태인 거고요. 딱히 어떤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은 발견하기가 어렵고 계속 이제 글의 이어짐입니다. 쭈루루루루룩. 예, 완독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에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책이 어떻게 전해질지 뽐뿌질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냉소사회까지 해봤어요. 통진당이 망한 이유를 대고 계시네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책 냉소사회 데려가고 싶은 분은요, 말머리에 댓글에 말머리에 냉소사회라고 적어주시고요, 데려가고 싶은 이유 짤막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라이크를 받은 분 그분께 책을 드리도록 할게요.